후보자께서는 재산 신고에서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누락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심사에서 백주이임하거나 아니면 처분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재산 누락이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 내역서를 제출을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또 진실되게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황영철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님 질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 공보죠. 이 공보의 많은 내용을 보면 국민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 라는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 및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 선거 공보에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병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제가 미래독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충력에 편입되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수영 사실이 있어서 그 무렵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저희들 수영한 사람들은 물을 흘린다고 저희들이 설명하시지 않고 입도 아까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걸 따르고 세금 탈루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장 전입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 있습니까? 예, 또 의혹을 정리 받았습니다. 네. 특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1999년에 연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대구시장선거 때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서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출두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받았죠. 제가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러나 해당 관련된 참고 서적들 모두 다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논문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만큼 이렇게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 부분은 타 후보자에 비해서 이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문제없는 사람 범죄는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부겸 의원은 같이 정치를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이 회의의 파행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드러나는 그런 내정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예, 대통령이시가 또 인사권위자 있으니까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과의 공약과 실질적으로는 괴리가 있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선까지 지났던 우리가 여러 작품씩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알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 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죠. 이 부분을 일단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의 사과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지만 야당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좀 미뤄두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죠. 보기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큰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문에 대한 것도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이제까지 언론 또는 학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흠결이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이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위반 행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나마 이렇게 현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그런 문제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야당에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정도, 그 흠결의 정도와 여당에서 판단하는 흠결의 정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 비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여지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비리는 그만큼 국민적 요구였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후보 시절에 약속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급하게 치러진 대선, 급하게 인수위도 없이 만들어진 정부에서 검증의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검증에서 발견되었거나 본인이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능력,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후보자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시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에서 하시는 모든 그 반대와 비판과 또는 국회에서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저희가 야당 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의 직무 관련된 그러한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저희들이 반대도 하고 총무부고 선택을 거부하기도 하고 나중에 해임 건양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질문을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실세인 우리 후보자님께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장관 후보자는 선거의 공신이요, 차관은 코드 인사라, 이렇게 해서 어느 언론에 실린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데 혹시 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배들이 실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협치와 또 소통을 또 강조를 하고, 또 모든 행사에서 이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우리 장관님, 협치라는 게 뭡니까? 협치가 뭐예요? 결국 이제 정치적인 거래를 달리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정치 과정을 갖는 것,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협치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치는 가진 자가 양보를 하고 내놓아야 되는 게 그게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개나 5개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양보를 하고 서로 통해야 이게 협치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5개를 다 하겠다고 무조건 따라오느라 또 우리가 따라간다 이러면은 그건 협치가 아니고 불복이나 불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아직 출범 초기고 주변에 참모 진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아마 나중에 좀 소원한 감이 있겠습니다만 새로 정무수석이 있는 건 우리 국회에서 쭉 진행 중이고 그래서 정무수석을 비롯한 그 참모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길을 모색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일 모시기 미흡하겠지만 아마 좀 더 지나면 좀 서로 간에 진솔한 의견 교환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이해가 되는 건 되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역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낭만 인사가 총 30명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분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6분, 이명박 정부에서 12명이 낭만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 낭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과 협치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강조를 해서 당선된 우리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깊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누굽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임명도 이게 말로서 협치를 강조를 하고 소통을 강조를 하지만은 분명하게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서로 해명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과거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정 안 되면은 협치를 하시려면은 내각도 국민의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우니까 안 줘도 되고 국민당에 몇 석 주고 또 바른정당에도 몇 석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야가 잘하자 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고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야당도 잘하는 대통령을 도와주고 할 것이지 저희는 이 야당을 한 10년간 여당을 하니까요 야당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요새는 멘붕 상태에서 그냥 힘도 없고 어떤 데 우울증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가 본인이 공약한 대로 최소한은 지켜줘야만이 야당도 거기에 응원을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